이영자 씨는 어릴 때부터 냄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 코로 이렇게 냄새만 맡는 모습만 봐도 매일 벌벌 떨었다고 하는데요. 대학을 다닐 때도 생선 비린내는 이영자 씨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영자 씨 오빠가 무려 1억 원을 빌리고서 도주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아버지는 또 잦은 외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혼선을 주려고 했는지 바람 상대가 한 명이 아니었다. 조카를 정말 딸처럼 업어 키웠다면서, 그러면서도 조카의 결혼식 날 이영자 씨는 섭섭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복조차 안 해주더라. 이영자 씨가 최근 6, 7년 안에 실버타운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는데요. 아직은 실버타운을 입주하기에는 현재는 54살, 계획대로라면 60에서 61살이 되는 나이에 실버타운에 입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는 나이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노후 계획 치고는 어딘가 좀 쓸쓸할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데뷔 30년 차, 어느새 희극계 대선배로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런데 이영자 씨야말로 밝은 모습 뒤에는 안타까운 가정사가 있었는데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영자 씨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영자 씨는 어릴 때부터 냄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선 비린내였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생선 장사를 하시는 어머니를 도왔죠. 그래서인지 항상 몸에서는 생선 냄새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친구들과 싸움을 종종 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 코로 이렇게 냄새만 맡는 모습만 봐도 기가 죽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냄새가 난다고 놀릴까봐 매일 벌벌 떨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가난은 이영자 씨를 지겹게 따라다녔습니다. 이영자 씨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어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5일장을 다니면서 자반 고등어를 팔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생선 비린내는 이영자 씨를 따라다녔습니다. 방학 때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사를 했는데요. 아직도 그 냄새에 대한 기억은 아픔이라고 합니다. 이영자 씨는 데뷔를 해서 순조롭게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데뷔하자마자 3주 만에 유명세를 탔고 돈을 정말 많이 벌게 됐습니다. 이영자 씨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으로 자신이 힘들면 가족들이 더 힘들어 할까봐 아픈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마음을 닫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영자 씨의 마음도 모르고 그녀의 오빠는 그녀의 활동에 큰 제약을 주었습니다. 우선 어릴 때부터 이영자 씨는 오빠에게 많이 맞고 자랐다고 고백했는데요. 방송에 출연해서 오빠에게 한 대 맞아서 아픈 것보다는 어딜 때릴까? 얼마나 아플까? 어떻게 때릴까? 그 분위기가 공포였다라고 전했습니다. 공포 영화를 볼 때와 비슷한 감정이 들었는데 막상 맞는 것보다는 그 소리, 그 음산한 분위기, 어두운 거에 대한 공포가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무서웠다라고 털어놨는데요. 그런 오빠가 한때는 비투 문제를 일으켜서 이영자 씨가 큰 곤란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영자의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알고 보니 글쓴이는 1996년에서 1997년 사이 300평 규모의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1997년 이영자의 오빠가 찾아와서 자기가 이영자의 오빠라면서 과일 야채 코너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영자는 누구나 알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방송인이었고, 설마 아버지까지 함께 찾아왔는데 사기를 치겠어? 라는 생각으로 일면식도 없는 이영자의 가족만 믿고 야채 코너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영자 씨 오빠가 무려 1억 원을 빌리고서 도주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나 이 청원은 이영자 씨의 잘못이 아니죠. 바로 오빠의 잘못이었음에도
이영자 씨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돈을 받아내려 한다라는 비난이 일었고, 실제로 이영자 씨 측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빚을 안 갚은 당사자인 이영자 씨의 오빠의 번호를 알려줬음에도 그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그대로 청원글을 올렸다라고 밝혔죠. 뿐만 아닙니다. 이영자 씨를 또 힘들게 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또 잦은 외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영자 씨가 직접 말하길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누구랑 바람 피웠는지 평생 기억하더라. 아버지가 혼선을 주려고 했는지 바람 상대가 한 명이 아니었다. 너무나 여러 명이라서 자신은 헷갈렸는데 어머니는 다 기억한다. 심지어 상대방의 옷차림까지 알더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는 외도인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이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매일 집에 오셨다면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이영자 씨는 조카들을 자식처럼 보살폈는데요. 이영자 씨는 조카가 태어나고 3개월 만에 형부가 돌아가셨다고 밝혔습니다. 조카를 정말 딸처럼 업어 키웠다면서 방송에서도 조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자주 드러냈는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참아야지 조카들을 더 위할 수 있었다면서 조카들을 대학교까지 모두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딸처럼 업어 키운 조카가 결혼을 한다고 하자 무려 3년간 반대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평범하게 월급을 받는 사람을 만나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랬던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직업이 과일 도매업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조카의 결혼식 날 이영자 씨는 섭섭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식처럼 키운 조카가 결혼을 하던 날 자신에게는 한복조차 안 해주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조카는 다 필요 없다면서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영자 씨의 또 다른 한 명의 조카는 현재 배우입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라는 드라마에서 서강준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조리장 역을 맡은 이재익이라는 배우인데요. 이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잘한다는 호평을 받고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한 방송에서 조카 이재익에 대해서 배우 김세영과 대학 동기인데 이재익이 현재는 여기저기 오디션을 보고 다닌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천상 여장부 같지만 가족애가 넘치는, 인간미가 넘치는 이영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